안녕하세요. 오늘 LG 디스플레이를 함께 살펴볼 AP투자연구소의 이세훈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이제 1.78%의 상승으로 마감이 됐는데요. 오늘 바로 이제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들을 함께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이제 7월 28일 4시 10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네요. 오늘 LG 디스플레이가 2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영업이익이 7천억을 기록을 했고요. 시장 예상치가 증권사 평균 예상치가 5,800억 원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본다면 7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전망한 그런 KB증권이 이렇게 좀 전망을 하기도 했었는데 전반적으로 평균 대비 이제 영업이익이나 이런 부분들이 1,200억 가까이 급증을 했기 때문에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매출이나 이런 부분들은 역대 최대 분기 매출을 또 기록을 했다라는 점이 되겠죠. 그래서 예상했던 대로 좋은 실적이 발표가 됐고요. 이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오늘 주가도 상당히 좀 탄력 있는 그런 이제 반등의 모습을 좀 보여줬지만 조금 아쉽게도 상승폭이 축소가 되면서 윗꼬리를 길게 다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오늘 이렇게 윗꼬리를 달았죠. 아무래도 기술적으로 보면은 이런 구간에 장기 이평선들의 저항이 있다 보니까 좋은 호실적임에도 불구하고 좀 돌파나 이런 부분들이 기술적으로 좀 부담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실적이 좋아서 주가가 올라갔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는 않고요. 어차피 실적 좋을 거는 대부분 다 시장에서 어느 정도 예견을 하고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더 좋아서 엄청 좋게 잘 나와서 올라갔다라기보다는 저는 오늘 있었던 이 컨퍼런스 콜에서의 어떤 이제 회사에 대한 전망, 이런 뭐 하반기에 대한 전망이 오히려 이 그 불안 심리를 좀 더 잠재워주고 하면서 주가를 좀 올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내용을 뭐 별건 아니지만 한번 이 컨퍼런스 콜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은 전반적으로 LCD 컨콜이라고 되어 있죠. 컨퍼런스 콜에서 나온 내용들 이런 이제 부분들을 보면은 전반적으로 그동안에 좀 부진했던 주가가 좀 하락했던 가장 큰 이유가 LCD TV 부분의 패널 가격의 하락이었잖아요. 50인치 밑으로 이제 패널 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을 하게 되면서 하반기 수익성에 대한 우려가 불거졌던 부분이 되겠는데 그 부분에 대한 우려를 좀 희석시켜 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한 우려를 좀 희석시켜 줬다. 어떤 부분이 있냐면 LCD TV 생산 라인이 이제 상당 부분이 이미 이제 IT용 제품, 즉 뭐 태블릿 PC나 스마트폰이나 뭐 이런 용 그런 용으로 전환이 되고 있다라는 거고, 일부는 추가적으로 진행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 TV용 LCD 패널의 매출 비중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5%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좀 했던 거죠.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던 게 이 TV용 LCD 패널의 가격 하락이었는데 이미 구조조정, LCD 부분의 구조조정을 통해서 그 TV 부분, 이 LCD 패널 부분들을 이제 그 IT 기기 이런 쪽으로 이미 전환을 많이 해놔서 패널 가격이 좀 하락을 하더라도 영향이 좀 제한적이지 않나 라는 그런 이제 좀 시그널을 줘서 오늘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또 반응을 잘 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POLED, 중소형 OLED가 되겠죠. 이걸 또 증설을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만큼 이 POLED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애플의 아이폰의 공급이 올해 5천만 대 정도 되는 걸로 알려져 있고, 향후에는 이제 아이패드나 이런 쪽도 OLED를 탑재를 하게 되면서 추가적인 이 POLED, 중소형 OLED의 수요가 늘어날 것을 대비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이 POLED의 증설을 또 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점. 그래서 지금 대형 OLED와 중소형 OLED가 있다. 항상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트렌드는 지금 LCD에서 OLED로 좀 넘어가고 있는 단계예요. 그렇게 넘어가고 있고, 그리고 이 중소형 부분에서는 지금 4년 만에 흑자, 그 다음에 대형 부분에서는 8년 만에 흑자가 지금 전환이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중소형 쪽에서의 증설을 검토하고 있다는 건 그만큼 수요가 추가적으로 또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떠한 이제 LCD에서 OLED의 전환, 그 다음에 OLED 쪽에서의 수익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빠르게 올라오는 부분들이 향후에 좀 긍정적인 요소로 좀 작용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라는 부분들과 이런 이제 LCD 패널에 대한 우려가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TV용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익 확보 방안을 노력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미 LCD TV의 생산 캐파가 절반으로 줄어서 운영이 되고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생각했던 것보다 패널 가격 하락에 대한 이런 수익성이 감소하는 것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이제 불안감 해소가 오늘 주가나 이런 부분들에 오히려 더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내용들 쭉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뭐 컨콜 종합이라고 해서 여기 쭉 보면은 이제 OLED 쪽의 공급량이 1000만 대까지 늘어난다라는 이야기들, 그리고 이제 OLED 쪽의 사업 확대로 수익성이 강화되고 있다라는 거, 전반적으로 또 좋은 내용이 되겠고, 이것 때문에 광저우 공장에서의 생산 능력을 더 확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추가 생산 능력을 갖추게 되면은 대형 OLED 패널 공급 물량이 1000만 대 정도 확보를 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올해 이제 그 OLED 출하량이 연간 기준으로 한 800만 대 정도, OLED 대형 OLED TV 쪽에 출하량이 한 800만 대 정도를 넘길 것으로 보고 있고, 상반기에는 350만 대 정도를 출하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POLED, 플라스틱 OLED 부분들의 이제 추가 증설 또 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되겠고, LCD 사업도 완전히 접지는 않는다라고 하네요. 혁신을 해서 또는 구조조정을 해서 가겠다는 거지 포기를 하지는 않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서 뭐 결론은 이거인 것 같아요. LCD TV는 과거에 비해서 캐파가 절반 수준으로 줄었기 때문에 패널 가격에 대한 하락이 그렇게 수익성 감소나 이런 부분들에 크지 않다, 수익성이 감소하는데 뭐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좀 이런 안심을 시켜주는 이런 이제 뭐 이야기가 좀 있었고, 수익성 높은 커머셜, 그 다음에 대형 중심으로 운영이 뭐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반기에도 뭔가 이런 이제 실적 성장세나 이런 부분들, OLED 부분에서의 흑자 전환이나 이런 부분들을 바탕으로 전반적으로 이 흑자 기조나 성장 기조를 계속해서 좀 이어나갈 것이다라고 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우려했던 LCD 패널 가격에 대한 이런 이제 부분들은 이번 이제 컨콜을 통해서 어느 정도 좀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았나, 또는 설령 떨어진다 하더라도, 패널 가격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비중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영향은 좀 제한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좋은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22,000원, 기술적으로는 22,000원이 되게 중요한 자리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이 구간을 좀 지켜내면서 이 하락의 변곡점을 좀 만들어냈습니다. 좀 아쉬운 거는 오늘 시장이 좀 별로 좀 좋지 않았던 부분들이라서 이 수급이 좀 뒷받침이 안 된 게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오늘 시장까지 좀 좋았다면 훨씬 더 상승폭이 더 확대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오늘 중국발 악재나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전체적으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하루 종일 강했던 장이거든요. 막판에 좀 줄이기는 했지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오늘 이제 업종별 현황 보면은 외국인들이 전기전자 무지하게 팔았거든요. 무지하게 팔았어요. 기관은 전기전자 쪽에서 한 500억 정도 샀는데 한 4천억 판 거죠. 물론 오늘 LG 디스플레이에서 외국인들은 매수를 잡아줬습니다. 매수를 잡아줬는데 한 40만 주밖에 안 잡았어요. 뭐 많이 잡은 것도 아니죠. 장중에 아까 한 꽤나 많이 50만 주 이상, 뭐 70만 주가 뭐 굉장히 많이 잡았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뭐 결국에는 40만 주 잡았던 거, 샀다가 어느 정도 중간에 좀 팔아먹고 또는 매수 강도가 좀 줄어들었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전히 수급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뭐 불안감이나 이런 것들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도 지켜줄 건 지켜줬고 이 구간을 기점으로 변곡점을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좀 위안을 삼아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전히 기술적으로는 현 구간 위로 이런 장기 이평선들이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저항에 대한 압박이 극심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위로 좀 넘어서지 못했다면은 상당 기간 좀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22,000원을 기점으로 해서 또 옆으로 좀 기어가는 뭐 이런 기간 조정 흐름 속에서 좀 시간을 좀 때우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옆으로 기어가든 반등 흐름들을 좀 더 강하게 주던 그래도 기술적으로 22,000원짜리는 꼭 지켜내야 이게 지금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이후에 무리 없이 갈 수 있는 거죠. 지금 여기서 거래 엄청나게 많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 밑으로 꺼지면은 이게 다 매물이 되거든요. 위에 매물이기 때문에 올라가기가 굉장히 힘들고 시간과 과정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현 구간을 기점으로는 무조건 22,000원이 핵심 포인트가 될 것이고 여기를 훼손하는 순간에는 굉장히 좀 힘든 시간이 찾아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22,000원을 기점으로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해보시면서 하반기 또 이제 실적 동향이나 아니면 LCD 뭐 또 동향이나 뭐 이런 부분들도 계속해서 가격 동향이나 이런 것들도 또 체크를 해 보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일단 오늘 좀 아쉽게도 뭐 상승폭이 줄기는 했지만 그래도 지킬 건 지켰고 변곡점이라고 할 만한 부분들도 약간은 좀 그렇게 좀 나타나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또 넘어갈 때 이런 구간들 하나하나 또 넘겨야 되는데 뭐 일단 22,000원만 좀 잘 지켜지는 범위 내에서 움직임을 가져간다면은 기술적으로 뭐 전혀 문제될 거는 없을 것 같고요. 만약에 또 상승 흐름들을 강하게 가져간다면 뭐 저항대는 24,700원 정도라고 봅니다. 그래서 작은 박스권 안에 지금 이제 LG 디스플레이가 좀 놓여져 있는데 다시 여기서 좀 힘을 잘 모아서 어떤 3분기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긍정적인 모멘텀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좀 돌파해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기를 바라봐야 될 것 같고, 주봉이나 이런 것들로 봐도 22,000원이 굉장히 전 중요한 자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깨지면은 뭐 없죠. 예, 뭐 없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현 구간 자체가 여러모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그 지지 구간이 좀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요. 22,000원인데 뭐 이 정도 되겠죠. 이 구간이 이제 여러모로 좀 지지 구간이 될 것 같아서 앞으로도 이 구간만 좀 잘 지켜낸다면은 뭐 LG 디스플레이 뭐 큰 무리 없이 다시 한번 더 또 도약이나 이런 부분들을 해 나가는 그런 이제 모습들을 기대해 볼 수 있겠죠. 중요한 건 또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한데 이 수급도 좀 어떻게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이 외국인들 기관들 뭐 진짜 마가 꼈나 왜 이렇게 이런 호실적에도 팔아제끼는 이 상황을 보면서 뭐 결코 이제 좋지만 좋다라고만 말할 수 없는 이런 상황. 외국인들도 사도 뭐 40만 주가 뭡니까? 팔아쳐먹을 때는 뭐 100만 주씩도 팔아쳐먹으면서 살 때는 뭐 쥐꼬리만큼 사고 팔 때는 디립게 많이 팔고. 기관도 보세요. 이거 뭐 연기금 이거 뭐 살 때는 찔끔 사고 팔 때는 또 디립다 많이 팔아버리고. 투신도 이게 산 겁니까? 15,000주가 이게 누가 산 겁니까? 뭐 사모펀드나 이런 데서 샀나? 누가 산 거예요 이거? 어디입니까? 뭐 아무튼 오늘 기관들은 진짜 수급 이거 보면 답이 없습니다. 수급은 답이 없고, 이거 뭐 산 것도 아니고 이거 뭐 좋은 실적에도 오히려 팔아쳐먹고 있으니 일단은 수급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좀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이런 부분들이 좀 개선이 돼야 LG 디스플레이가 또 올라오는데 무리 없이 또 상승 흐름들을 또 가져갈 수 있는데, 앞으로 뭐 이런 수급적인 부분들에 있어서의 또 개선 여부도 계속해서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 이제 AP투자연구소 이세훈 전략팀장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면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면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운데 무료 추천 종목 카테고리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게 되면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국내외 시황에 대한 실시간 브리핑과 함께 댓글로 무료 추천 종목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 눌러서 들어가 보게 되면 댓글 리딩은 아침 7시 47분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간밤에 있었던 미 증시에 대한 이런 시황에 대한 설명에서부터 국내외 이슈들까지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9시가 되게 되면 이제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오게 됩니다. 9시 무료 추천 종목의 종목명, 그 다음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되고요. 보통 두 종목에서 세 종목 정도 매일매일 추천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그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댓글로서 리딩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락하게 되면 또 그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도 댓글로서 리딩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무료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무료 추천 종목 코너 활용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개발한 어플리케이션 테마주 검색기가 있습니다. 홈페이지 보시면 이렇게 테마주 검색기라고 있는데요. 눌러보시게 되면은 국내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모든 테마주들을 한눈에 볼 수가 있고, 그날 어떤 종목, 어떤 테마가 강세인지를 한눈에 좀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어플이기 때문에, 모바일 버전, 그 다음 PC 버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고요. 무료 어플이기 때문에 누구나도 다운로드 받아서 활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이 테마주 검색기도 많이들 다운로드 받아서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